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영수는 얼마 전 조울증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뒤 요양차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이라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건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입원 첫날, 간호사는 그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설명했다. 뛰지 말 것, 큰 소리로 말하지 말 것, 스스로 약을 먹지 말 것,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임의로 병동을 돌아다니지 말 것.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일 뿐이라 생각했지. 그 안에 숨겨진 이유까지는 알지 못했다. 입원실 문이 잠긴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다. 간호사가 문을 닫자마자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영수는 문득 자신이 또 하나의 세상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기분이 들었다. 창문은 밖이 보이지 않게 반투명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환기구는 작은 구멍만을 남긴 채 단단히 막혀 있었다. 너무 답답하면 말하세요. 공기순환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간호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병동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조현병, 우울증, 중독, 치매 등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조용하고 순해 보였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속삭이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수는 자신이 더 이상 일상적인 공간에 있지 않음을 절감했다.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는 이 병동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정신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병동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낮에는 잠잠하던 복도에서 이유 없는 발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누군가 오는 듯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으며 때때로 병실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까지 들었다. 간호사들은 늘 정해진 동선만 따라 움직였고 환자들도 어쩐지 말을 아끼는 듯 보였다. 영수는 점점 이곳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잠식되어 갔다. 며칠이 지나자 영수는 병동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묘한 규칙과 분위기로 사람을 길들여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울리는 기계음 같은 방송, 반드시 같은 시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간호사들,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즉각적인 제지가 들어오는 시스템은 그에게 점점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는 분명 치료를 위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환자라기보다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식당에서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간혹 누군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면 근처의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손짓을 보내거나 약간의 경고를 했다. 영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두려워하는 듯한 공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그가 머무는 병실 옆에는 중년 남성 환자, 창호가 있었다. 창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창호가 간호사에게 몰래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또 들린다. 어젯밤처럼 문 앞에서 같은 몇몇 단어들이 귀에 걸렸다. 영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창호의 표정은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듯 했다. 그 다음 날 병동 전체가 이상하게 술렁였다. 새벽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 환자들은 그 사람이 병동 밖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다고 했다. 물론 간호사들은 이를 즉시 부정하며 환청이나 불면증으로 인한 착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수는 어쩐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반투명 필름 너머로 외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창밖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 했다. 바람도 없는데 필름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고 그 순간 영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병동에는 분명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밤만 되면 신경이 곤두섰다. 낮에는 비교적 조용했던 병동이 해가 지면 마치 다른 세계로 변하는 것 같았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소리, 누군가 문틈을 두드리는 듯한 미세한 소리, 그리고 간혹 들리는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불안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간호사들은 밤이 되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병실 근처로 오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이며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듯했다. 영수는 자신이 과민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는 그 생각을 완전히 거두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문틈 아래에서 아주 옅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간호사가 순찰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그림자의 움직임은 너무 느렸고 방향도 이상했다. 마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한 형태였다. 영수는 숨을 멈추고 그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림자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 사이를 살짝 건드리는 듯한 기척을 냈다. 그 순간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럽게 창호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창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영수의 말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낮게 속삭였다. 여기 오래 있으면 다들 비슷한 걸 봐.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게 뭐예요? 환청이에요. 환각이에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간호사들은 절대 인정 안 해. 인정하는 순간 병원 책임이 생기니까 그 말이 영수의 마음에 깊은 의심을 남겼다. 진짜 문제는 환자들의 정신이 아니라 병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 병원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점점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정신과적 증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오후 병동에 정기 모임이 있었다. 간호사와 환자들이 모여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수는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몇몇 환자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어떤 환자는 계속 손을 떠는가 하면 누군가는 시종일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며칠 후 병동은 다시 한번 큰 소란에 휩싸였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넘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영수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귀를 기울였다. 이어서 잡지 마. 제발 하는 남자의 절규가 들렸고 그 뒤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섞여 복도 전체를 울렸다. 마치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기척이었다. 아침이 되자 소문이 중심에 있던 남자가 병동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름은 동철이었다. 그는 평소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지만 이틀 전부터 불면증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간호사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새벽, 동철이 병실 밖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외치며 복도로 뛰쳐나왔다는 것이었다. 간호사들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명이 달려들었고 결국 억제대를 사용해 안전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말은 달랐다. 그들은 동철이 문 앞에 서 있는 무언가를 봤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했다. 한 환자는 동철이 병실 문을 열기 직전 갑자기 문손잡이가 혼자서 덜컥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병원 측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동철의 불안이 만든 환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점심시간, 영수는 창호와 함께 조용히 밥을 먹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동철 씨가 본 게 그냥 환각이었을까요? 창호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여기선 환각이든 아니든 결국 본 사람이 제일 고생해.
그리고 이상한 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생겨 영수는 얼굴이 굳었다. 같은 시기라니. 무슨 뜻이에요? 간호사들이 밤에 순찰을 줄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환자들이 잠을 못 자기 시작할 때, 그때 꼭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은 영수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겼다. 병동은 분명 24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밤에 간호사의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그들도 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영수의 머릿속에 차갑고 서늘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아도 자꾸만 복도의 어둠이 떠올랐고 문틈 아래로 보이던 기묘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호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생겨 같은 시기라면 그건 단순한 개인 증상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뜻이 아니던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3분. 병동은 여전히 적막했다. 쿵,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영수의 신경을 건드렸다. 환청일까 싶어 귀를 막아보았지만 이번엔 스르륵 무언가 미끄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였다. 영수는 숨을 멈춘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스프링이 아주 작게 찍 소리를 냈고 그 순간 복도 쪽 소리가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영수의 움직임을 듣고 반응한 것처럼. 영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뛰었다. 잠시 후 다시 아주 느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그의 병실 문 앞까지 다가온 듯 했다.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 문틈 아래에 어둠이 스르륵 지나갔다. 달이 아닌 훨씬 기이한 형태.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양은 사람이라기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무엇인가에 가까웠다. 영수는 숨도 못 쉬고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딸깍 문손잡이가 아주 살짝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가 힘을 주지 않고 시도만 해보듯 조심스럽게. 영수는 침대 모서리를 꽉 쥐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손잡이는 원래 위치로 서서히 돌아갔다. 그림자도 조용히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영수는 간신히 숨을 들이켰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절대로 환각이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곧장 창호에게 달려갔다. 창호 씨. 누가 새벽에 문손잡이를, 그러나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창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지만 사람 아니야? 사람이라면 문을 열려고 하지? 그런데 그건 확인만 해. 영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확인. 응, 누가 있는지만 그날 이후 영수는 밤이 무서워졌다. 병동에는 늘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조차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어둠이 천천히 병동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는 최대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조금만 눈을 감아도 문손잡이가 움직이던 장면이 떠올라 몸이 굳어버렸다. 간호사들에게 말했다가는 불안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진단만 돌아올 것 같았다. 실제로 동철이 그렇게 취급당했고 그 후 더 강한 약물이 처방되었다. 영수는 자신이 그 꼴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버티는 것도 한계였다. 그날 오후 병동에 새로운 의사가 순회진료를 왔다. 젊지만 표정이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그는 환자들의 상태를 간단히 살핀 뒤 밤에 순찰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묻는 영수의 질문을 단호히 잘라냈다. 여기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예요. 환자분이 잘못 들은 겁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새벽에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의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 환자들 대부분이 불면, 환청, 환시를 겪습니다.
그건 현실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의 눈빛에는 설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그날 저녁, 영수는 창호와 함께 복도를 걷다 CCTV가 설치된 위치들을 살폈다. 병동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한가운데 특히 문제가 생긴다는 구역에는 CCTV가 없었다. 저기 원래 카메라 있었던 자리예요. 창호가 말했다. 언제 없어진 거예요? 몰라.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 저 자리는 비어 있어서 영수는 소름이 돋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구역에만 CCTV가 없다는 건 너무 이상했다. 밤이 되자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번엔 확인하고 싶었다. 문 앞에 나타나는 그 존재가 정말 무엇인지. 시간이 흐르며 병동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복도 불빛이 희미했고 병실 문틈 아래로 보이는 그림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새벽 2시 12분쯤 영수는 들었다. 스르륵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이번에는 확실히 더 가까웠다.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은 영수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손잡이가 서서히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잠깐 움직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손잡이는 꾹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내려갔다. 문이 곧 열릴 것 같았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났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턱을 꽉 깨물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들리면 문 너머에 그것이 반응할 것 같았다. 딸깍 문손잡이가 끝까지 내려간 후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문틈 사이로 실눈을 뜨고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조용히 집요하게 문을 밀어보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존재는 마치 잠긴 걸 확인이라도 하듯 문을 한두 번 더 곧게 눌렀다. 그리고 탁 손잡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영수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문틈 아래에서 이번에는 손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손가락인지 발톱인지 구분이 어려운 날카로운 모양이었다. 천천히 병실 바닥에 빛을 가르며 움직였다. 영수는 이성을 잃을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쾅 하는 소리였다. 그 순간 문 앞에 있던 그림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마치 기척을 들은 야생동물이 도망치듯. 영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문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나가서 확인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문을 열면 그 존재가 아직 복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침대에 다시 주저앉았다.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새벽에 문이 크게 흔들렸다는 다른 환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어떤 환자는 복도에서 기어다니는 무언가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든 일을 강하게 부정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추가로 처방하며 집단 불안 상태라 설명했다. 그러나 영수는 확신했다. 이 병동에는 환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병실을 하나씩, 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